두 원의 위치 관계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두 원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중학교 때 원을 배우면서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원의 위치 관계는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원과 원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만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를 판단하는 방법은 중심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 원의 중심 O와 이 작은 원의 중심 O 다시가 있을 때 이 거리를 여러분이 D라고 두고요. 원의 반지름과 비교를 해보는데, 자,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 이걸 스몰 r로 뒀을 때 지금 현재 D가 더 길죠. 그러니까 라지 R 플러스 그 다음에 R이 D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두 원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나지 않을 때 공통접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공통접선이 원과 원에 접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을 우리가 공통접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면 공통으로 접하는 직선이 이쪽으로, 이게 외접선입니다. 외접선.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접선이 하나 존재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내접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접선이 총 몇 개가 존재합니까? 그러면 외접선 2개, 공통 내접선 2개. 그러니까 총 4개의 공통 접선이 존재한다. 해서 공통 접선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4개의 공통 접선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보면 보통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원과 원이 외접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이때는 중심거리를 보시게 되면 이 중심거리 D와 반지름의 합이 같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라지 R, 스몰 r 이것이 D와 같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외접선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고요. 공통 내접선이 여기서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3개의 공통 접선이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달라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게 내접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데 작은 원이 큰 원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경우, 다 관찰을 해 보시더라도 비슷한 변화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과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교차를 하는 경우에는, 자, 요 교점이 보이시죠? 그죠? 근데 요 교점이 이 중심선을 연결한 요 선분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자, 라지 R, 스몰 r, 그 다음에 요 D. 이 3개의 선분의 길이가 삼각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두 녀석을 더했을 때는 반드시 D보다는 길죠. 그 다음에 빼면 D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삼각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삼각형이 된다, 되지 않는다를 우리가 두 녀석을 더해서 하나보다 길다. 그런데 이렇게 더해도 얘보다 길어야 되고요. 이렇게 더해도 이 R, 라지 R보다 길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한 번에 쓰는 방법이, 자,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뺐을 때와 그다음 더했을 때, 이 뺀 값과 더한 값 사이에 나머지 한 변, 이 길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공통 외접선 2개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자, 내접하는 경우도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내접하는 경우는 중심력이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이거 접점이거든요. 그럼 작은 원의 중심, 큰 원의 중심, 접점. 분명히 여기 동일선상에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이 D하고 스몰 r하고 라지 R 어떤 관계가 되느냐라는 거죠. 요거 2개 더해가지고 얘가 만들어지고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라지 R에서 스몰 r을 빼면 D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라지 R 빼기 스몰 r은 D. 여기서 이제 공통 접선은 이쪽으로 이렇게 생기는 건데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개의 공통 접선을 가지게 된다.
그다음 이게 원이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때는 이렇게 자 들어가 버리면 자 여기까지가 이게 스몰 r이죠, 그죠? 라지 r은 이만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d죠. 그러니까 d하고 r을 더해도 라지 r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뺐을 때 그게 d보다 아예 커버리죠. 이때 공통 접선은 없습니다. 네,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여러분이 이런 걸 가지고 보통 판단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때 하나 기억해 둘 사항은 뭐냐면 자 이렇게 접점이 있죠. 접점. 내접하거나 외접하는 상황이 되면 이 접점이 중심을 연결한 선상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요걸 좀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시고요.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많이 배우셨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림에서 여러분이 이제 보통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자, 공통 접선의 길이 그 다음에 현의 길이 이런 길이에 관한 문제들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었죠. 자, 접선의 길이를 잠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두 원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게 공통 외접선이 존재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 여기를 갖다 우리가 A점 여기를 B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 A가 접점이고 B가 접점일 때 자, 요걸 갖다 우리가 이게 공통 접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통 접선의 길이라고 하면 요 AB 선분 AB 요 길이를 갖다 공통 외접선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을 라지 r, 스몰 r이라고 뒀을 때 요 작은 원의 중심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줘요. 자, 요게 이제 직각이고 직각이니까 이렇게 직각으로 쭉 그어주게 되면 나머지 한 각도 당연히 직각이 되겠죠. 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점하고 이 중심을 연결을 하게 되면 요 삼각형이 이제 직각 삼각형으로 유도가 되죠.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 D라고 하는 요 길이와 그 다음에 요 A부터 B까지의 길이는 당연히 이 중심에서 여기 이쪽에서 내린 수선 요 길이하고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자, 요 길이는 요 중심 반지름의 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 요 길인데 이 공통 접선의 길이하고 여기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면 AB의 길이의 제곱은 그렇죠? D의 제곱에서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 요거의 제곱.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뭐 요건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기억하시고 여기에다 적용만 시켜주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 내접선이 또 길이가 이렇게 비슷한 방법으로 정리가 돼요. 자, 큰 원, 작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공통 내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여기 접점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점하고 얘를 연결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줘요. 연장을 하시고요. 자, 이게 직각이니까 이것도 직각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이 길이는 이 길이하고 똑같을 테니까 여기가 라지 r이고 여기가 스몰 r이 되는데 자, 여기 A점, B점 잡아주시고요. AB의 길이하고 똑같은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겠죠. 역시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D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주게 되면 이제 요 길이가 나오겠죠. 거꾸로 이제 AB의 길이의 제곱은 역시 이 길이의 제곱에서 이번엔 뭘 빼느냐면 요 더한 길이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의 제곱. 자, 이걸 외우는 건 아니라고 했죠.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 삼각형에 적용할 수 있는 좀 가장 대표적인 식이라고 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는데 요건 가지고 있어야죠. 도형을 다룰 때 아주 많이 활용되는 그런 그림들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원의 위치 관계를 이렇게 따지는데 주로 중심 간의 거리와 반지름을 가지고 따지게 된다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을 한번 제가 그려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또 다른 원이 있는데 이렇게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죠. 이럴 때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원을 제가 하나 생각을 합니다. 작은 원을 그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겠고요. 뭐 큰 원을 그리자면 하염없이 커질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원이죠. 이렇게 되면 등등등 원하는 만큼 제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 두 점을 지나가면서 요 점을 지나가야 해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자,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 세 점을 지나가는 원 그러면은요, 사실 요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원의 방정식은 미정계수가 3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큰 원을 갖다 우리가 보통 쓸 때 일반형으로 쓰자면 이렇게 쓰겠죠.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제 불러주는 거죠. 자, 이 원이 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자, 요건 좀 다를 테니까 a 다시 x, b 다시 y, c 다시는 0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원이라고 하면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대입을 하겠죠. 대입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3개고 집어넣어서 세울 수 있는 식이 하나, 둘, 3개가 만들어져요. 그럼 식 3개, 문자 3개니까 연립을 하시게 되면 A가 얼마, B가 얼마, C가 얼마 딱 한 가지 값으로 정해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파란 원 같은 경우면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그려질 텐데 그럼 이 원은 어떻게 우리가 식으로 잡을 것인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자,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이 원의 방정식 또는 도형의 방정식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교점을 우리가 x1, y1, 그 다음에 x2, y2라고 한번 두어보겠습니다. 이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다리를 거친 점이고요.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 점의 좌표를 다루는 방법은 이 점이 만약에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분명히 이 등식을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 원을 그릴 때 이 원이 이 점을 지나간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 말의 뜻은 내가 이 원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 펜 끝이 여기를 지나간다 이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점의 좌표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자, 이 원의 방정식이 이 점을 지나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점을 여기에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도형이 점을 지나면 그 점을 이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할 수 있다. 이게 기본 논리예요. 그러면 이 x1, y1은요. 이 원에다가도 대입을 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도 대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개의 원의 교점이니까 자,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x1의 제곱, y1의 제곱, ax1 플러스 by1 더하기 c는 반드시 뭐다? 0이다. 그리고 x1의 제곱, y1의 제곱, 그 다음에 a 프라임 x1, b 프라임 y1 더하기 c 프라임. 이것도 분명히 0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방정식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 원의 방정식에서 요 앞에 있는 요 식을 갖다 그대로 따와요. y제곱 더하기 ax by 더하기 c 그 다음 괄호를 딱 묶어주시고요. 플러스 어떤 실수를 제가 쓸 겁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k 그 다음에 그대로 또 요 식을 그대로 따옵니다. x의 제곱 y의 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그 다음에 이쪽에다 0 붙여요. 그러면 얘는 뭐냐 이거죠. 정체가 뭐냐. 이거 분명히 전개를 해서 묶어주게 되면
x제곱의 개수가 1 플러스 k가 됩니다. 1 플러스 k 괄호치고 x의 제곱 1 플러스 k 제곱, y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ax의 뭐 ka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죠? a 플러스 k a 프라임 괄호치고 x 그 다음에 또 무슨 y 그 다음에 상수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거예요. 식의 구조를 보란 얘기인데 자, 이 녀석이 같고 x 곱하기 y라는 항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뭐냐 이거죠. 이것은 분명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형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놈이니까 얘는 원이다 이겁니다. 원이다. 분명히 이것은 원을 나타낼 수 있다. 어떤 원인데요? 자, 요 위에 걸 가만히 보시면 x1, y1을 여기다 대입을 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대입을 할 때 이 부분이 뭐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 분명히 0입니다. 같이 대입을 하겠죠. 얘가 0입니다. 그런데 k가 뭐든 상관없이 0, 0이 돼버리면 0이 되겠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x1, y1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0이 되더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얘는 원은 원인데 어떤 원이냐? x1, y1을 대입해서 0 됐으니까 x1, y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원이다. 이런 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만 그러냐? 아니죠. 얘도 그렇죠. x2, y2. 이것도 똑같이 대입을 해가지고 0이 될 테니까 얘만 그런 게 아니라 x2, y2도 지나가는 그런 원이다. 원은 원인데 이런 성질을 가진 원이다. 근데 이 두 점이 뭐냐? 이 두 원의 교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원과 요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은 자, 이 원의 방정식에서 자, 요거 앞에 있는 식을 그대로 따옵니다. 는 0 빼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그대로 따옵니다. 자, K자로 붙이시는데요. K라는 것은 임의의 실수고 그것은 이쪽에 붙이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는 0 만들어 주시게 되면 원인데 이 두 점을 지나가는 그러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느냐? 이 원을 바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K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 이 노란 점선으로 그린 원 또는 실선으로 그린 원, 파란 원 등등등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어떤 점을 제시를 하고 이 점도 지나가야 해 라고 말한다면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K값을 찾아주면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은 형식상 얘는 원의 방정식을 그대로 뽑아오시고 는 0이라는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 플러스 K1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자,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고 상황이 되면 이 방정식을 세울 때 일반적으로 식을 세우려고 하면 대입해서 상당히 좀 피곤하게 연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좀 빨리 질러서 가는 방법이 1 플러스 K1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이 K 값을 찾아주는 방법으로 해주시게 되면 중간 과정이 많이 생략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원이 될 수 있다. 이건 분명히 원이라고 하는 도형의 형태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X제곱이 사라지겠죠. 그럼 이만큼이 사라지게 되면 요거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는 X와 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이건 직선이에요. 근데 직선인데 뭐예요? 요 두 점을 지나가는 그런 직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오어 직선. 요건 우리가 따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직선은 언제냐? 그럼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딱 한 번 요게 직선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직선은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점과 요 점을 쭉 이어주게 되면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하는 게 공통현을 포함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주느냐?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걸.
요것은 공통현의 방정식은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고 X제곱 Y제곱이 사라지면 남는 요 1차식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이건 두 점을 지나는 뭐가 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된다. 요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K에 대해서는 이것은 원을 나타내게 된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원의 형태를 하나 이제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이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제 5-1번을 보시게 되면 두 원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 원은 이제 고정되어 있고 크기도 정해져 있죠. 근데 이 원 같은 경우는 반지름은 1로 정해졌습니다만 중심의 위치가 조금 좀 헷갈리게 됐네. 이게 문자로 주어지니까요.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K고 여기도 K니까 중심의 좌표가 이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규칙을 가지면서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원의 중심은, 자, 이게 K가 돼야 이게 0이 될 거고요. 자, 요거 조심하시고요. 부호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요렇게 이제 주어질 텐데, 요렇게 주어지게 되면 요 X좌표와 Y좌표가요. 1차식의 관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직선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자, 예를 들어 볼까요? K가 만약에 1이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그 중심이 여기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K가 2가 되게 되면 이건 음수 3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정도, 그다음에 요런 정도, 요런 정도. 자, K 값에 따라서 이 중심의 위치를 점을 찍어보게 되면 요렇게 요 점선 위를 이 원이 이제 움직여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항상 1이니까 자, 요 원은 아마도 요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죠. 반지름의 길이는 이제 1인데 이런 정도로 이제 움직여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0,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짜리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니까 이 정도 크기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정도. 자, 요 원은 요 원이고요. 요 원은 이제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제시한 게 이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라. 그럼 너무 멀리 떨어지면 이거 안 만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중심이 여기 있다. 그러면 아직 안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게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가지고 이게 딱 걸치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완전히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K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진다라고 했느냐 하면 반지름의 길이하고 중심 거리를 가지고 따진다라고 했는데 얘를 지금 요런 모양이면 두 점 만나는 거 맞죠? 요런 모양.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무조건 0,1로 고정되어 있고요. 이 원의 중심은 K, 마이너스 2K 플러스 1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1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반지름은 1이고 이 길이는 이게 2죠. 그러면 이 중심거리라고 하는 게 요 거리가 요 점 쓸까요? 자, K,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점과 요 0,1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시고요. 그것이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의 값보다는 짧고 이거 두 개를 뺐을 때의 값보다는 그때보다는 이게 길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심거리는 요 거리는 자, 0,1이고 K,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니까 자, 빼고 제곱 해볼까요? 자, K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K 플러스에서 1을 빼니까 이거 마이너스 2K가 남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 제곱 루트 이렇게 씌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아는 중심거리죠. 그럼 이것이 뭐와 뭐 사이면 되겠느냐? 이 거리가 2하고 1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삼각형의 형태가 돼야 되니까
얘보단 작아야죠. 이 길이가 3을 넘어가게 되면 이런 원이 되는 겁니다. 중심거리가 이렇게 해서 3을 넘어가게 되면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이것이 이 반지름의 차 2 빼기 1보다는 커야 돼요. 예, 중심이 이제 너무 가까우면 이렇게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식을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하라.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주시고 이렇게 한번 풀어주시고 일단 이게 1이고 이게 3이니까 제곱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1보다 5K의 제곱이 크고 그 다음에 9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제 루트 씌워가지고 처리하시면 K 값의 범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요거부터 해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5분의 1보다 K제곱이 크고 5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루트를 씌우면 루트 5분의 1, 그 다음 루트 5분의 3인데 그 마이너스 음수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부터 K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까지 이게 하나의 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5분의 1부터 K가 루트 5분의 3까지 이렇게가 이제 답이 되겠네요. 요 범위는 아마 요게 K가 음수니까 요런 정도의 원이 아마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요런 것은 요 아래쪽에 중심의 X좌표가 양수인 그런 위치에서는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요 두 개가 바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K의 값의 범위가 되겠다.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는 0이라는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원에 대해서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 첫 번째 문제인데요. 원을 그려보게 되면 물론 좌표 축을 우리가 잡아줘야 되겠지만은요. 그냥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이 원과 이 원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다?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잖아요. 자, 1 플러스 K1 겁니다. 그러니까 K자로 붙일 때요. 이쪽에 붙일 수도 있고요. 이쪽에 붙여도 되는데 이쪽에 붙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4Y 더하기 1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빼기 4 이렇게요. 자, 이 원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에요. 그럼 이제 조건이 하나 남았잖아요. 원점을 지나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0이라는 점이 여기 있는데 얘를 지나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원의 교점 말고 새로운 점을 주고서 여기도 지나가야 돼 라고 한다면 이 점도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는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 0을 대입을 할 겁니다. 자, 0, 0, 0 대입하게 되면 이쪽은 1이 될 거고요. 이쪽에 K가 있을 것이고 음수 4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니까 K의 값이 얼마예요? 그럼 K의 값이 지금처럼 4분의 1 이렇게 분수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집어넣으면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4분의 1 하기가 좀 그렇죠. 양변에 이제 4를 곱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제 정수로 개수가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답을 쓰실 때는 4 x의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쪽이 1이 되겠죠. 그죠? x의 제곱 y 제곱 빼기 4는 0. 자, 요것이 답이다. 뭐 요렇게 뭉쳐가지고 이제 5x의 제곱되는 건 이제 잔 계산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공통현을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 공통현을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요거라 그랬죠. 요거 이렇게 요런 직선. 요런 직선은 K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요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그러면 X제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K에다가 음수 1을 여러분이 대입을 딱 하시면 X의 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y의 제곱에 빼기 4 이렇게 지워지면 바로 여기 남아있는 요 직선이 답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처리를 세 번째 문제는 두 원의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자, 좌표 평면 위에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원을 그려보게 되면 한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이렇게 여기가 2가 되고요. 여기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원은 중심이 1,2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역시 2인 그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지름의 길이가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원을 그렸을 때 이런 형태로 원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공통접선을 그려봤을 때 이 공통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문제죠. 근데 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요 선하고요. 요 접선이 평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1,2를 지나고 원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이게 y는 2x죠. 그럼 얘도 기울기가 2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원의 접선을 공부를 하실 때 중심이 0,0인 원은 접선 공식이 있었어요. 접선 공식이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 이렇게 처리를 하면 바로 이게 접선이고 자, 기울기가 m이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플러스 m제곱 자, 이렇게가 이제 바로 접선 공식이다. 근데 지금 이제 얘가 밝혀진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m이 2인 경우니까 2를 집어넣으시고 반지름도 2니까 2를 집어넣어 주시면 바로 이제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m이 2인 경우니까 요 접선이 분명히 요 원에 또 접하는 거 맞죠? 예, 그런데 요 원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구성하는 것이 좀 더 빠르다 이거죠. 왜? 우리는 공식이 있으니까. 요 원은 이제 공식이 없죠. 요것은 이 중심 1,2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면 반지름 2와 똑같은 값이 나온다.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약간의 이제 계산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걸 가지고 바로 이제 답을 쓰시면 됩니다.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루트 1 플러스 4 그러니까 2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자, 요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접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실 때 이게 평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못 찾았다. 물론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보게 되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 이 원의 반지름과 이 원의 반지름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y는 뭐 ax 플러스 b라고 놓으시고 0,0에서 거리를 재도 2가 되고 그 다음에 1,2에서 거리를 재도 똑같이 2가 나온다. 해서 a, b를 연립한다. 뭐 이런 정도의 방법은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이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를 찾아내는데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요 식을 이용해서 요런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까지 풀어보셨고 자, 뒤쪽에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원이 접할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내접인가요? 외접인가요?
두 개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눠서 문제를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접한다라는 게 만약에 내접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접인 경우에는, 원과 원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니까, 두 원의 중심과 접점이 동일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뺐을 때 중심 간의 거리가 나와야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상황이 지금 라지 r 빼기 스몰 r. 이것이 중심 간의 거리 d와 같다.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녀석들을 제가 표준용어로 바꿔가지고 반지름과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 같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뒤쪽에 이제 1이 있어야 되겠죠. 플러스 1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ky y 플러스 k제곱이 필요한데, 요건 원래 있네요. 그죠? 그 다음 음수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제가 1을 갖다가 집어 넣었으니까, 이쪽에도 같이 1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제곱, 요건 2항,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중심이 1이고요. 여기는 이제 k가 되겠죠. y-k의 전체 제곱은 2의 제곱, 반지름은 2가 될 거예요. 자, 이거 됐고. 두 번째 원 같은 경우도 x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는 지금 보니까 2k, y. 여기 잘못 나왔네요. 여기가 이게 x죠, x. 네, x. 이렇게. 자, 2k, x. 자, 뒤쪽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k제곱이 필요합니다. 자, k제곱 써주시고, 요거 앞으로 당겨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y의 제곱 마이너스 4y니까 뒤에 4가 필요하죠. 4. 그 다음에, 없던 걸 제가 썼으니까 이쪽에 4를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요렇게까지 완전적으로 요 넘어가면 9. 그래서 x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에 y 빼기 2의 제곱은 9. 자, 요식과 요식, 요 두 개를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중심이 1,k하고 k,2. 반지름의 길이는 2하고 3. 확인됐죠? 자, 그러면 반지름의 차가 요게 1입니다. 요게 큰 원의 반지름이 3이고 작은 원의 반지름이 2니까 반지름의 차가 1인데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그 1과 똑같아야 된다. 루트. 자, 요건 1,k이고 얘는 k,2니까 1-k의 제곱, 그 다음에 k-2의 제곱.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요게 이제 내접할 조건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외접할 조건이 되려면 이때는 그림이 요렇게 그려져야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서 중심 쫙 거주게 되면 라지 r, 스몰 r, d. 이번엔 이제 거리의 합이 되겠죠. 반지름의 합이 d와 똑같은 거니까 라지 r 플러스 r은 d.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니까 그대로 얘를 갖다 이제 한 번 더 쓰시면 됩니다. 5는 루트 1-k의 제곱, 그 다음에 k 빼기 2의 제곱. 자, 요걸 풀어주시게 되면 k 값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얘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양변 제곱을 하시게 되면 안쪽에 있는 요 1 빼기 k 제곱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그러면 2k의 제곱에 마이너스 6k의 플러스 1 지워지고 4는 0. 약분하신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시게 되면 요게 k 제곱 빼기 3k 플러스 2니까 k 값이 1하고 2가 나오네요. 이렇게.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 값은 5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만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림을 잘 이해를 하시고 어떤 게 이제 그 내접이고 외접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식화시키는 방법이 뭐다. 자, 이런 그림에서는 이런 성질을 가져야 된다.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두 원이 만나는 점을 지나가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자, 원을 두 개를 주고요. 두 원이 만나는 점들을 지나가고 그럼 결국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간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데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문장들을 또는 어구라고 하죠. 하나의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단어 내지는 또는 문장 내지는 어떤 구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수식화를 시키는데 중심이 y축 위에 있다를 우리가 자 문자식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자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아마도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인데 이런 원이다 이거죠. 이런 원이다. 그럼 중심의 x좌표, y좌표를 봤을 때 x좌표가 뭐가 되느냐. 0, 얼마 이런 형태로 표현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원을 그려봤을 때 그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과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찾는 원이 이런 원이라는 거죠. 여기와 여기를 지나가는 이런 원이다. 그런데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된다. 0, 얼마가 돼야 된다. 그죠? 조건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파란 원 같은 경우는 보통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니까 K라는 상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잡아냅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4X 빼기 8Y. 자, 이항시켜야 되겠죠? 빼기 28. 자, 괄호 쳐주시고요. 플러스 K자 붙여주시고 뒤에 거 그대로 써주시고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빼기 12는 0. 그럼 다음에 이 녀석이 이제 뭐가 돼야 되느냐면 중심의 x좌표가 0이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중심의 x좌표가 0이어야 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자, 1 플러스 k 괄호치고 x의 제곱에 1 플러스 k 괄호치고 y의 제곱에 자, 무슨 x 무슨 y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녀석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중심이 자 0이라는 좌표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 4x가 있으니까 x의 제곱에 4x가 있으니까 완전 제곱을 만들다 보면 분명히 저게 중심이 0, 얼마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바로 요런 녀석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데? 이 부분이 0이 되어야만 이게 없어져야만 중심의 좌표가 0, 얼마 이렇게 주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이제 요 녀석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것이 0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건 안 쳐다봐요. 자, 여기 x만 쳐다봐요. x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둘이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네, 그럼 k가 얼마 하면 이게 사라지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4x가 되고 4x니까 k 값이 1이면 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k는 1인 겁니다. 자, 1을 집어넣으시고 식을 정리하시면 우리가 이 파란 원을 찾아주게 되는 거죠. 자, x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4x 빼기 8y 28. 자, 그럼 k 1 됐으니까 그대로 씁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6y 빼기 12는 0. x제곱 두 개가 됐으니까 2x의 제곱이고요. 4x 날라갔죠. 그죠? 그 다음에 y제곱도 2y제곱 됐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8y에 6y니까 마이너스 2y 됐고요. 28하고 10이니까 얼마냐? 40인가요? 네, 플러스 40 맞나요? 마이너스 40? 네, 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양변 이 약분하면 이제 답입니다. 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0은 0. 자, 이것이 우리가 찾는 바로 그 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까지 해결했고요. 자, 세 번째 문제도 마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점, B점을 지난 직선을 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이 위에 거를 이렇게 접어요. 접었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하면
여기 약간 더 내려가야 되겠네요. 자, 이 직선을 중심으로 접었더니 이 접은 부분이 딱 꺾여 내려오면서 요 X축에서 접했습니다. 1,0이라는 위치에서 X축에 접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이 직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 대칭 이동을 시킨 거예요. 원의 일부긴 하지만은 접었으니까 직선 AB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그럼 뭘까? 자, 문제가 요겁니다. 자, 여기서 접했다는 거죠. 그렇게 접어주기 위해서는 요 직선이 어떻게 요게 위치가 잡혀야 이게 딱 접혀가지고 정확히 1,0에서 접하게 될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단 이것은요. 이 점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의 일부인데 원의 일부를 보고 이제 전체를 판단하기 좀 껄끄러우니까 연장을 하겠습니다. 연장.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원의 요 일부 호의 모양을 연장했을 때 나오는 원이요. 크기가 원래 원하고 같아야죠.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모양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일부 잘린 거이긴 한데 모양이 바뀐 건 아니니까 얘를 그대로 연장을 했을 때 분명히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일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그 다음에 1,0에서 접했으니까 우리 공부했죠? X축에서 이게 접하게 되면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과 똑같다. 그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2만큼 올라간 요 지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2가 되겠죠. 이게 원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1,2라는 점과 0,0이라는 점이 자, 이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 이 노란 원을 그대로 이 직선 AB에 대칭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 원이 겹쳐진다는 뜻인데 그럼 이게 대칭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1,2하고 요 원의 중심 0,0을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요 점과 요 점의 자, AB에 대한 대칭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수직 그리고 이등분. 그죠? 1,2와 0,0이 직선 AB에 대한 대칭점이기 때문에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과는 수직이 될 것이고 정확하니 이 두 점의 중점을 AB가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AB는 뭐냐 하면 0,0과 1,2의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수직 이등분선. 자, 여기까지 오시면 일단 50% 완료된 겁니다. 자, 문제 분석 끝났다는 얘기죠. 우리 뭐만 해주면 돼요,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요. 자, 직선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잡아주셔야 돼요. 뭐? 기울기, 지나가는 점. 기울기, 자, 수직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생각하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요 2입니다. 그럼 요 직선 기울기 얼마예요? 당연히 기울기는 우리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알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지나가는 점은 어디를 지나갑니까? 점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는 거죠. 그죠? 끝났습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괄호치고 x 빼기 2분의 1 플러스 1. 자,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의외로 계산은 간단해요. 자, 문제를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주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원의 일부를 대칭시켰습니다. 일부만 넘기지 마시고요. 전체를 다 넘긴 모양을 상상하시고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이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문제까지 풀어보셨고요. 다음에는 제가 자취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